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구조화했어요. 그래서 이 저장소가 이렇게 많아지고 서치를 할 때도 자, 요거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구조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해서 게시물을 저장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세 개의 저장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번 게시물 자,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하고 2번 게시물 네모로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두 개가 살짝 바뀌기라도 하면 이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동그라미 게시물이 0번째 인덱스에 있고 네모 게시물이 1번째 인덱스에 있다라는 게 통일성 있게 이렇게 지켜져야만 우리는 이거를 하나 찾았을 때 나머지도 이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고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막 섞여 있으면은 못 찾습니다. 이거 두 개가 아니라 게시물이 막 수백 개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쌓이면 그럼 절대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dd 할 때도 이렇게 딱 한 번에 넣죠. 이렇게 한 번에 넣었었죠. 우리 고치긴 했는데 자, 그리고 서치 같은 거 할 때 이 서치 방식이 뭐냐면 타이틀이면 타이틀, 그죠? 바디면 바디 해가지고 자, 세모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세 개의 게시물이 있을 때 새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죠? 비어있는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요거 꺼내보고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요거 이렇게 옮겨 담고, 그죠? 요거 꺼내서 봤는데 키워드가 없으면 다시 도로 집어넣고 얘 있으면 이렇게 옮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리스트는. 자, 근데 얘만 옮기면 된다 안 된다? 그죠? 안 되죠. 제목으로 검색해서 제목에 키워드가 포함된 건 이렇게 옮겼는데 얘네들은 그대로 두고 이대로 쓴다? 자, 그럼 세모가 여기는 두 번째고 여기는 세 번째잖아요. 그죠? 안 맞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옮겨줘야 되거든요. 결국 똑같은 거 동그라미랑 세모랑 이렇게 옮겼으면 얘도 동그라미 세모 옮겨야 되고 얘도 동그라미 세모 옮겨야 돼요. 이 작업을 저장소의 개수만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게시물 표현할 때 이렇게 3개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많게는 막 10개 넘게 있어요. 게시물 하나 표현하는데 그럼 이걸 10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번 하다 보면 이 중에서 실수 나올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동그라미 다음에 막 네모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낱개로 다루면 굉장히 관리하기가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화라는 걸 하는 거고요. 구조화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세 개 따로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세 개짜리를 한 구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다 여기다 넣는 거예요. 동그라미 이렇게 다 넣고 이거를 이렇게 한 구조로 해가지고 이거 째로 갖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게시물 하나에 대한 게시물이 모두 들어있으니까 이 전체를 보고 우리는 게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시물 하나 옮겨줘 라고 하면 하나 옮길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 옮기면 되죠. 전체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데이터 구조하고, 이런 구조물 있죠. 동그라미 3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물, 이거를 만드는 설계도 그걸 하는 게 클래스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바한테 아티클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렇게 3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 구조에다가 한 게시물의 정보를 모두 넣고 다니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 개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든 게 요 아티클스라는 아티클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바꿨고요. 구조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 바뀐 구조에 따라서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가져오거나 출력하는 모든 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일단 서치 아티클부터 바꿀게요. 여기 바꾸는 거 같이 해볼게요.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제목만 찾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용도 찾아야 되고 뭐였죠? 번호도 찾아야 되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구조화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덩어리로 다녀요. 그래서 이름도 articles로 바꿀 거고요. 여기도 스트링 아니죠 이제? 스트링, 인트 모두 다 들어있는 하나의 아티클 구조, 게시물 구조다. 자, 그럼 여기 타이틀스도 아티클스로 바꿔주고. 자, 그럼 아티클스에서 제목이냐 내용이냐 이런 거를 이제 필요할 때만 어떻게 한다? 꺼내서 뒤져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i번째 아티클이 나오죠. 우리가 아티클 집어넣어놨으니까 꺼내오면 아티클이 나올 거예요. 아티클 구조가 나오죠. 그럼 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있다? 거기에는 타이틀이라는 것도 있고요. 바디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점 타이틀 이렇게 점으로 내부에 있는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이제 서치 타이틀스가 아니라 아까 바꾼 서치드 아티클스. 어차피 다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아티클 우리가 이거 방금 찾은 요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프린트 아티클 리스트도 아티클스 또 서치드 아티클스 넘길게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나머지도 타이틀스나 이런 거 쓰이는 부분을 다 아티클스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 넘스 필요 없죠. 아티클스 게시물 개수만큼 반복문 돌려라. 그리고 번호가 필요하면 그 저장소에서 게시물 하나 꺼내가지고 i번째 게시물 하나 꺼내가지고 거기서 번호 꺼내면 되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비슷해요. 여기 타이틀스, 바디스 필요 없잖아요. 자, 여기는 두 개의 새로운 제목과 내용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자, 그럼 타겟 인덱스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았잖아요. 마이너스 1이면 없는 거고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n번째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그냥 바로 일단 가져오시면 돼요. 우리가 요 아티클스, 요 아티클스는 요거예요. 요거 우리 전체 저장소. 여기서 get으로 타겟 인덱스를 넘기면 자, 해당 아티클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얘 한번 꺼냈잖아요. 여기에 모든 게시물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제목과 내용만 새로운 걸로 바꾸겠다 이거죠. 그럼 타이틀을 대입을 통해서 요거 뉴 타이틀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리고 바디를 뉴 바디로 바꿔주시면 돼요. 마지막 딜리트 여기도 3개 다 삭제할 게 아니라 하나만 삭제하면 되죠. 아티클스 이렇게 해서 수정을 다 했습니다. 저는 꼭 이거 실행되는지를 테스트 해보시고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데이터 구조화. 자, 데이터 구조화를 하면 일단 정확성이라는 걸 확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 정확성. 그죠? 정확성이 뭐냐면 여러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어떤 개념을 다룰 때 데이터가 어긋나는 걸 우리가 정확성이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구조화를 시키면 데이터가 어긋나진 않겠죠. 그죠? 한 구조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으니까 그 구조로서 다루게 되면은 데이터가 섞이거나 유실될 염려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고, 당연히 데이터 운송에서도 편하죠. 데이터 운송이라 하면 이제 어떤 메서드에서 다른 메서드로 데이터를 줄 때 4개의 변수로 막 여러 개 받거나 하죠. 아니면 리턴을 할 때 리턴을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박스죠. 리턴이 불편한데 이제 구조화를 하게 되면 리턴이나 그런 4개의 변수도 하나만 쓰면 되니까 데이터 운송이 용이하다라는 거. 그리고 뭐 변수도 많이 줄어들죠. 하다 보면서. 그래서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명시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데이터 구조할 때는 우린 보통 우리가 아직 배운 건 아닌데 맵이라는 거를 쓰기도 하고요. 클래스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 방식 클래스를 통해서 구조만 딱 짜서 데이터만 저장해 놓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구조화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다른 기능, 나머지 기능도 쭉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할게요. 나머지 요구사항을 저랑 같이 쭉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추가 요구사항을 몇 개 더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저랑 같이 다 되신 분들은 다음 거 하시면 되고, 했던 부분을 좀 다시 봐야겠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리는 코드랑 이런 거 참고해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16일차 테스트 데이터 등록부터 한번 같이 쭉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자, 요구사항 일단 볼게요. 이 테스트 데이터 등록이라는 테스트 데이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개발을 하다 보면, 기능을 만들다 보면은 이 기능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저번에 딜리트나 수정 기능 테스트 하듯이. 근데 제가 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수정을 하려면 수정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행을 처음에 하면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테스트 때. 당연히 업데이트 할 것도 없고 딜리트 할 것도 없죠. 그래서 계속 애들을 이렇게 몇 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지 확인하고 고쳤다가 다시 실행하면 이 2개가 또 없어지죠. 그죠? 또 만들어야 돼요, 애들을.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실제로 만들 때도 테스트할 때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데이터들을 직접 내가 계속 테스트할 때마다 넣기가 불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미리 만들어진 테스트용 데이터를 넣어놓자 이거죠. 자,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리스트하면 이렇게 3개가 나오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여기서 꺼내거든요. 출력하는 부분. 요 아티클스에서 꺼내잖아요. 아티클스가 비어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고, 뭐가 들어있으면 3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개 넣어놓고 시작하자. 언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은 요 메인이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게시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게시물은 요 게시물 구조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몇 개 필요하다?
3개 필요합니다. 요게 3개 있어야 게시물 3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뉴 하면은 뉴 할 때마다 게시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물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뉴를 3번 하면 3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 3개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수에 저장해놓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A2라고 하면 두 번째 거, A3 하면 세 번째 거,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셋 다 우리가 비어있잖아요. 이제 하나씩 채워주면 돼요. 자, 첫 번째 A1의 게시물 구조에는 num을 1로 넣고요. 타이틀을 인용하세요. 바디 역시 제목이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게시물이 하나, 1번 게시물은 저희가 3개 잘 저장을 해놨죠. 1번 그릇에다가는 저장을 됐어요. 2번 그릇, 여기도 3개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설계도를 통해서 나온 그릇이니까 여긴 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좀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릇 3개 만들고 각각 그릇에 A1 그릇, B 그릇, 2 그릇, 3 그릇 각각 이렇게 물건 넣은 거예요. 3개씩.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게시물 3개를 어디에? 아티클스에 저장을 해놔야겠죠? add A1 하나 저장해놓고, 이렇게 3개 add에서 저장을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명령어의 프로세스 타기 전에 이미 3개가 저장돼 놓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add를 하지 않아도 일단 3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 업데이트 같은 거 테스트 해볼 수 있고, 딜리트도 테스트 해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인데, 뭐 이것도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게시물에 이제 정보들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게시물을 네이버 카페를 약간 모작을 하는 건데, 네이버 카페에서 보면은 목록에 게시물 번호가 있고요, 제목이 있고, 작성자도 있고, 작성일, 조회수, 좋아요 수, 이렇게 목록에 이런 게 딱 나오잖아요. 저희도 추가하자 이거죠. 어차피 나중에 다 만들 기능이에요. 그래서 등록 날짜, 조회수, 작성자 딱 요 정도만 일단 해서 이제 리스트 목록을 딱 보면 이렇게 5개 다 나오도록. 자, 그럼 이제 아까는 저장소를 더 추가를 시켰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구조화를 했기 때문에 게시물 만드는 구조 여기에다가 2개를 추가를 시켜주시면 돼요. 게시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3개 더 늘어난 거죠. 자, 여기서 등록 날짜랑 조회수, 작성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요.
등록 날짜는 레그 데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자는 닉네임, 조회수는 히트라고 할게요. 자, 됐고요. 나머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애드 할 때 3개 더 추가를 해야 되죠. 지금은 3개만 저장하잖아요. 넘, 타이틀, 바디. 근데 이제 3개 더 추가됐으니까 요 A1이라는 구조에다가 레그 데이트랑 점까지. 자, 닉네임 익명으로 할게요. 히트 역시 일단 0으로 하죠. 처음 만드는 거니까. 자,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해주는 부분, 이 아티클 구조를 사용해주는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저장도 이렇게 하고, 이제 출력하는 부분도 바뀌어야겠죠. 그럼 출력이 지금 딱 3개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자, 리스트 다시 갑니다. 프린트 아티클 리스트. 자, 여기에서 3개 더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죠. 등록일, 작성자, 조회수. 이 3개의 정보가 이제 여기 아티클이라는 구조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꺼내 쓰면 된다. 이렇게. 하고 리스트.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다 널로 나오죠. 널이라는 걸로 나오죠. 비어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3개는 우리가 애드에서 넣은 게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 시작할 때 넣은 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안 넣어줬어요. 레그 데이트랑 닉네임은 다 일단 익명으로 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넣어보고 있어요.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되는데 똑같이 하면은 이제 저랑 같이 할 때 편하긴 하겠죠.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출력까지 다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시물 상태 보기. 자, 게시물 상태 보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하나 개념 하나 알고 넘어갈게요. 자, 이 테스트 데이터 보시면 그릇을 하나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릇에 우리가 아티클이라는 그릇 만들면 되게 여러 가지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넘이라는 공간도 있고 타이틀이라는 공간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공간을 찝어서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많아지면 코드가 좀 길어지죠. 길어져요. 되게 불편하죠. 이거 좀 엄청 길어졌잖아요. 이거 테스트 데이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밀리고 뒤로. 자, 그래서 이걸 좀 줄여볼 건데 자, 다시 여기 클래스로 갑니다. 요거 클래스는 뭐다? 설계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글 설계도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자,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메서드 할 때 이런 데이터들을 다시요. 메서드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메서드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메서드 안에서 코드를 이렇게 쭉 진행을 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다른 메서드 만들어서 얘네가 하는 일을 따로 정의를 해놓고 그러니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얘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따로 분리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을 이렇게 밖에서 빼놨잖아요. 그럼 얘도 이걸 사용하고 얘도 이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클래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렇죠? 기본적인 자원들을 이렇게 딱 마련을 해놓고 얘네들이 처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메서드 안에서 그것을 뭐 사용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출력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a 플러스 b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걸 출력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거 빨간 뜨면서 안 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out 프린트는 그리고 a 플러스 b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하고 처리하는 그런 코드잖아요. 그렇죠? 컴퓨터가 직접 일을 하는 코드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코드는 이 클래스 안에 적을 수가 없어요. 이 클래스에는 뭐만 적어야 되냐면 이런 자원들만 딱딱딱 모아놓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선언이라고 하죠. 선언 또는 정의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 할 수 있는 거 선언 및 정의밖에 없어요. 이런 처리, 연산 및 처리는 어디서 해야 된다? 무조건 메서드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그렇죠? 뭐 데이터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데이터가 중요한 거긴 한데 어쨌든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출력하고 해줘야만 이제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역할을 하는 연산 및 처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최초로 시작되는 메서드가 메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실행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메인에서 코드가 길어지면 코드를 쪼개기 위해서 다른 메서드를 만드는 방식이고, 그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아티클 보시면 이것도 클래스잖아요, 그죠? 이 자원 모아놓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원을 우리 저장 용도로만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딱, 그죠? 근데 이걸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num에다가 20을 넣고 싶은 거죠. 이렇게 넣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뭐예요? 대입, 연산이거든요. 연산이나 처리는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클래스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디서 해야 된다? 메서드에서 해야 돼요, 메서드. 그럼 일단 아무거나 하나 만드는 거예요, 메서드를. 메서드 만드는 법은 뭐, public static, 테스트, void 테스트.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일단 되긴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얘가 스태틱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붙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붙이고 시작할게요. 이 스태틱 같은 경우는 왜 언제 붙이고 언제 안 붙이는지 아직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스태틱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변수 6개가 존재하고요. 우리가 얘네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테스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든 거죠, 메소드를. 자, 그럼 이제 넘에 20을 대입을 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20 대입하는 거예요.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타이틀도 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안녕 AA. 자, 바디 BBB 그리고 뭐 레그데이트 그리고 닉네임 히트는 0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이 테스트라는 메서드가 뭘 대신해줘요? 이거 대신해주잖아요. 이거. 그렇죠? 공간 하나하나 지목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 넣어주는 걸 우리가 이거 세 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테스트라는 메서드를 쓴다면 얘가 대신해주죠. 메서드가. 우리가 할 필요 없죠. 자, 이제 여기서 요 A1 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테스트 호출하면 되는 거죠. A2 점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직접 할 게 아니라 테스트 하면 되는 거죠. 3 할 게 아니라 테스트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A1, A2, A3는 각각 요 설계도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A1이라는 그릇한테는 특수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버튼을 딱 누르면 알아서 값이 딱딱딱 들어가는 그런 좀 좋은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저장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잘 넣어주긴 하는데 다 어떻게 넣어주면 다 똑같이 넣어주죠. 왜냐면 다 이 코드를 사용해서 그래요. 여기 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된다? 이거를 직접 여기 고정시키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딱 넘겨주면 그거를 넣어주는 것만 해주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매개 변수라는 걸 받아줍니다. 자, 이거를 아규먼트라는 의미로 A를 붙여서 이렇게 이름을 적어볼게요. Anum, A 타이틀, 이거는 A 바디, 이거는 A 레그데이트, 또 A 닉네임, A 히트. 자, 이렇게 6개 값을 외부로부터 받아가지고 받은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A 레그데이트, A 닉네임, A 히트.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이 테스트가 빨간 줄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여기다 추가시키고 싶은 게시물 값을 직접 넣으면 돼요. 첫 번째는 번호고요. 두 번째는 제목이었어요. 괜히 지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용, 두 번째가 제목, 그리고 네 번째는 작성 1, 다섯 번째는 닉네임, 여섯 번째는 조회수.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만 넘겨주면 세팅은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식. 얘도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들었죠? 우리가 이렇게 길게 늘었던 거를 조금 우리가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근데 또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다르게 넣었는데 똑같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스태틱에 대한 내용을 조금은 아셔야 되는데, 자, 스태틱이 뭔지 좀 볼게요. 우리가 뭔지 모르고 일단 써야 되니까 스태틱을 막 썼거든요. 스태틱을. 자, 근데 이 스태틱이 뭐냐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가 데이터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메모리예요. 메모리. 컴퓨터 메모리. 데이터 저장하는 곳이에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는 거, 게시물 데이터 6개짜리를 낱개로 저장을 했었잖아요. 변수 6개 만들어서.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한다? 한 구조로 만드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가 한 구조 안에 이렇게 6개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큰 네모 있죠. 큰 바깥 네모. 이거를 딱 잡아서 우리가 뭐 아티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구조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든다? 먼저 이 설계도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설계도. 자, 그래서 클래스가 설계도라고 그랬죠. 클래스. 클래스는 정확히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인트 2개, 스트링 4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세팅, 설정,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겠죠. 진짜로 딱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6개의 값. 그림 좀 대충 그릴게요. 자, 이렇게 6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게 게시물이 우리가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점점. 그죠? 자, 그러면은 대량 생산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뭔가 자동차 100대를 만드는데, 똑같은 자동차예요. 만약 모닝 100대를 만드는데, 모닝이 그럼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설계도가 있어서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설계도 만들겠죠. 100대 똑같은 거 100대 만들어야 된다고 설계도 100개 필요하진 않죠. 그죠? 설계도 그냥 하나 있으면 돼요. 이거 보고 똑같은 거를 찍어내면 되거든요. 그죠? 여러 개 계속 찍어내면 되잖아요. 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게시물 하나 만들려면 이런 구조가 하나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야 여기 제목도 넣고 내용도 넣고 번호도 넣고, 그죠? 작성자도 넣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게시물이 2개면 2개 필요하고 3개면 3개 필요하고 4개면 4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클래스에다가 저장하지 않고요, 얘를 똑같이 생긴 이렇게 복사해서 만들어 주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거 뉴 할 때, 뉴 하면 이거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뉴를 한 번 더 한다? 얘랑 똑같이 생긴 거 또 만들어 줘요. 이렇게 뉴를 한 번 더 한다? 얘랑 똑같이 생긴 거 또 만들어 줘요. 복사해서. 자, 그럼 얘네들은 3개 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려서 그래요. 다 클래스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런 방법으로 써야 여기에다가 1번 게시물 넣고 2번 게시물 넣고 3번 게시물 넣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다 저장해버리면 게시물 하나 저장하고 나면 두 번째 거 저장을 클래스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다 저장하면 이전 게 사라지니까. 자, 그래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쓰자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복사본이라고 하고요. 복사본. 정확한 명칭은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인스턴스. 자바에서는. 자바뿐만 아니라 객체라는 것을, 그러니까
입체지향이라는 철학을 사용하는 언어들은 죄다 이런 방식으로 써요. 그리고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이 복사본들. 그리고 이 설계도 역할을 하는 걸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C++이나 파이썬이나 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new를 통해서 복사본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스태틱이라는 게 갑자기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스태틱이라는 거 고정시키다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 자, 고정시키다라는 건 뭐 어디에 고정시키냐면 클래스에 고정시켜요. 그래서 만약 제가 요거 있죠, 요거 첫 번째 거 요거 여기에다 스태틱을 붙인다. 그리고 고정돼요. 어디? 클래스에 고정이 됐으니까 얘한테 복사가 안 돼요. 얘는 이거 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또 얘가 우리가 new 해서 새로운 복사본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얘도 복사본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요거는 제외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태틱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스태틱은 어디에만 붙어있다? 요 클래스에 딱 정확히 붙어있어요. 그래서 값을 저장을 하면 무조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저장했어요. 1을 저장하면 이 1이라는 값은 딱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얘네들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번호라고 해볼게요. 번호. 자, 얘네들한테는 번호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번호라는 거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없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한테도 번호 가져와봐 라고 하면 얘네들이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 없잖아요. 이거 가져와요. 얘도 이거 가져와요. 복사본이 하나 더 만들어졌다. 걔도 번호는 없거든요. 번호 가져와면 이거 가져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클래스에 딱 고정시켜 놓고 복사본들한테 안 나눠줘요. 그리고 복사본들한테는 이거 공유해서 써라 이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스태틱은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붙은 자원이라면 변수 또는 메서드를 의미합니다. 클래스는 제가 설계 또는 이제 틀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찍어내는 용도잖아요. 그죠?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찍어내는 용도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복사본들을 제가 인스턴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스태틱이 붙은 자원은 클래스에 고정시켜서 왜냐면 이 인스턴스들은 클래스로부터 비롯되니까 이 클래스에 붙어있는 곳을 찾아올 수 있거든요.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사본들, 무수히 많은 그 복제품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스태틱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번호, 제목, 내용 이 게시물을 표현하기 위한 5가지, 6가지 데이터를 스태틱 붙여놨죠. 이러면은 이 3개, 우리가 만든 이 3개의 게시물이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공유하겠다는 얘기예요, 공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세팅된 걸로 셋 다 공유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세팅된 걸로 공유하겠죠. 처음엔 이걸로 공유하다가 얘가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공유하다가 마지막에 얘가 이걸 바꾼 걸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각 게시물들은 공유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게시물은 게시물마다 저마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스태틱을 붙이면 안 된다. 요것도 붙이면 안 된다. 자, 메인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스태틱을 붙여야 돼요. 왜냐면 메인 메서드 자체가 스태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떻게 만든 게 아니라 약속이잖아요. 이건 자바를 사용하기 위한.
지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스태틱이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붙인 거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스태틱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스태틱 붙이지 마세요. 잘 모르겠다 하면 스태틱 안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다 스태틱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공간을 다 물려받아요. 이렇게 다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럼 각각 얘한테는 얘만의 정보, 얘한테는 얘만의 정보를 넣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셔야 이렇게 각각 게시물을 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해서 잠깐 시간 좀 많이 오버했는데 마무리 정리하고 10시에 쉴게요. 자, 요거 클래스라는 거는 이렇게 변수 자원들을 모아놓고 저장해 두는 곳인데 필요하다면은 이 자원들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다. 그죠? 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메서드가 필요하고 메서드 안에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클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클래스에 바로 저장하지 않고 독사본을 만들어서 저장을 한다는 거죠. 독사본을 만들어내는 키워드가 요거 new라는 거고요. 그때 복사본들이 만들어지면 클래스를 본따서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클래스에 이 스태틱을 붙여놓으면 이 스태틱이 붙은 거는 클래스에 고정되기 때문에 복사본들이 가질 수가 없고 클래스에 붙은 걸 공유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개성 어떤 개념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스태틱을 제외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 모든 복사본들이 공유해야 되는 자원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만 스태틱을 사용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빼고 사용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요거 생성자라는 특수한 메서드가 있어요. 요걸로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생성자 간단하게 보고 오늘 첫 시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쉬었다 할게요. 10분.